2019년 무렵 교통개발 호재와 초고층 아파트 개발들로 강원도의 집값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중에서도 원주나 춘천은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인 갭이 저렴해서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었죠. 또 요즘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세도 엄청났는데요. 실제로 춘천 온이동에 자리 잡은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는 2015년 입주한 단지로 대형 평형과 브랜드 가치 덕분에 지역 내에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춘천 아파트 시장에 정점을 찍었죠. 이 거래는 춘천에서도 드문 10억대 거래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도 같은 평형의 중층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아직도 높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 위치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1단지는 2021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브랜드 파워와 쾌적한 환경 덕분에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층 뷰에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이었죠. 당시 원주는 외지인 갭 투자도 활발했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같은 평형의 중층 아파트가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0년부터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으며 시장을 과열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부동산 회사들은 막대한 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였고 땅값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반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부담이 커졌고 가파르게 상승한 가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점점 부동산 시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춘천과 원주 지역은 GTX 연장, 택지지구 개발 같은 호재로 한때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GTX 노선의 착공 계획이 지연되면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높게 오른 땅값과 건축 비용을 감당하면서 지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환상이 깨졌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높은 가격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현실적인 가격대로 조정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폭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춘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6억에 거래됐던 원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850세대 최고 20층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가 크고 방곡동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신림 판부국도를 공사 중이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버들 초등학교입니다. 105타입의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 2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210동 1903호이고 105타입입니다. 매매가 6억에 거래됐는데요. 인천 청라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6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4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과 19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26% 하락하긴 했지만 19층과 6층 매물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층수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9층 매물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5타입 209동 18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6억 대비 6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실거래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온이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2년식 1175세대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춘천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깝고 아울렛과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7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104동 43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층수별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6동 고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 102동 40층 매물은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0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년 이후 쭉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최근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원주에는 2023년과 2024년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5년 수요보다 3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춘천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27년과 28년의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원주의 경우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 가격 상승세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회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원주와 춘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고 투자 수요 위축으로 인한 매수세도 부족합니다. 또 전세 시세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도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대 초중반 용인은 전국에서 미분양 매물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용인은 구도심을 넘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등에서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죠. 죽전, 보정, 마북, 구성 등 새로운 주거지가 빠르게 형성되었지만 문제는 수요였습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용인은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실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었습니다. 용인은 분당선과 신분당선이라는 교통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수지구는 분당과 비슷한 학군과 상권을 형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기흥구는 수원 영통 및 광교와의 연계, 처인구는 동탄과 평택 방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이며 점차 매력을 더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갭투자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용인의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흥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대였는데 12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에서 8억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면서 갭투자 수요도 같이 줄었습니다. 용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0억 넘게 거래되던 아파트가 6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보고 이제 용인은 끝난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겪은 용인. 그렇다면 지금 용인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용인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어디인지, 또 얼마나 하락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용인 수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신분당선 성북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84타입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14억 9천5백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9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용인 부동산은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역세권 개발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용인 부동산.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용인 아파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수지구 성북동에 위치한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783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2.2대입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버들치마을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성서초등학교입니다. 2021년 전용 124타입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9년 말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었고 2년 만에 4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213동 1102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용인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1층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 11층 매물은 8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같은 층 매물이 2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성북동에 위치한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신분당선 성북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상복합단지로 롯데몰,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1동 2903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시세는 12억에서 12억 7천5백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 고층 매물이 12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최고가 대비 2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력을 보면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용인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지구에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없고 처인구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 5대1을 넘었던 처인구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이 아파트는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3백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3개 단지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의 평균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피가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피가 최대 5천만 원대까지 붙어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매물이 103동 4층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만 원에서 마피 5천만 원이 붙어서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3개 단지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용인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금방 소진됐고 현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미분양 매물은 기흥구와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용인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3년과 24년 공급이 많았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공급 물량은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의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고 매매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흥구는 수지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기흥, 수지와는 다르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도 많고 마피 분양권도 많이 쌓여있는 만큼 당분간 처인구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처럼 회복세가 크진 않은 용인입니다. 다만 용인 중에서도 역세권, 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곳들은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구의 신분당선 인근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용인시 아파트 가격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하락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플랫폼시티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인 수지, 기흥, 구성 등 신규 개발 지역은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아파트를 고려하는 경우 입주 물량과 교통, 인프라 개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 한때 지방의 최상급지라 불리며 가장 크게 상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치솟았던 곳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은 급락으로 패닉 상태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됐고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샀던 분들은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부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집값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안동의 준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말 8억 초반 하던 아파트가 2021년 말에는 16억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9억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6억 넘게 하락했는데요.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던 가격이 지금은 최고가 대비 6억가량 하락한 금액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상징적 초고층 아파트인 LCT와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최근 1, 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4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희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원에서 마피 3,400만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평택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평택 아파트를 사면 오를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택은 한때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벨트와 GTX 노선 연장 이슈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평택의 아파트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며 빚만 남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고덕동의 고덕국제신도시 8하고는 역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한 준신축 단지로 한때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의 경우 2021년 9월 최고가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심지어 1층도 같은 해 10월 9억 1,5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지금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6억 3천만 원의 매물로 나오면서 최고가 대비 약 40% 하락했습니다. 24년 10월만 해도 6억 6천만 원 수준이었으니 몇 달 만에 3천만 원 추가 하락한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례는 전용 면적 110타입입니다. 이 면적은 2021년 10월 13억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3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용 71타입 한 채를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의 하락폭입니다. 2021년, 2022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택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삼성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불황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고 평택 캠퍼스의 일부 건설 및 설비 가동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 위기론이 대두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는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호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은 필연적으로 가격 하락을 가져옵니다. 평택은 지난 10년간 아파트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3만 5천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13,000 가구로 이 중 평택이 약 5,868가구를 차지했습니다. 평택의 연간 적정 공급량은 약 3,000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공급이 이루어지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도 평택의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2021년, 2022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환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평택은 이러한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평택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통해 하락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GTX 개통의 수혜를 기대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용 84타입은 GTX 연장 발표 당시 호가가 11억까지 치솟았지만 실제 최고가 거래는 9억이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7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약 15% 하락했습니다. 지제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덕분에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단지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입니다. 지제역에서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는 전용 84타입이 2025년 4월 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9월 7억 4,700만 원으로 약 40%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역세권에서 다소 떨어진 입지로 인해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평택의 다른 인기 단지들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최고가 대비 40% 하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먼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40%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서두르지 않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평택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GTX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지만 평택은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도 주요 변수입니다. 하락기에는 급매물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별, 입지별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단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공급 과잉,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겹치며 당분간 가격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많은 신축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급 압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회복되고 GTX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평택 인구가 7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주택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평택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수요를 받쳐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은 2021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 이후 급락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공급 과잉과 산업 불황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지금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매물을 활용한 저가 매수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수급 균형과 호재 시기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평택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평택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결국 투자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지역 바로 세종시의 얘기입니다.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의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에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1003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3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제주도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로망을 품곤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주도 한 달 살기가 크게 유행하기도 했고 아예 제주도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만큼 제주도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세컨하우스 열풍이 불면서 타운하우스와 바닷가 근처 신축주택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외지인 투자와 이주 열풍으로 부동산 투자의 중심지로 떠올랐지만 최근 미분양 주택과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외지인 수요 감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하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대표적인 하락 사례들입니다. 한경면에 위치한 입주 4년차 아파트는 2025년 기준 48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총 99가구 중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 단지는 2021년 분양 당시 전용 84타입 기준 7억대의 고분양가로 외지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인해 매매와 임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매매가는 분양가 대비 약 20-30% 하락한 5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에어릅의 한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0%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기준 8억에 달했으나 현재 매물은 6억대까지 하락했음에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지인 세컨드하우스 수요를 기대했으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공실률이 치솟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귀포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대정읍은 제주 영어 교육도시와 가까워 한때 외지인 투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거래가 급감하며 2021년 10억대에 분양된 타운하우스가 현재 6-7억대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은 분양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가격의 매물로 나와 있으나 여전히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공항과 인접해 있는 노영동의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1년 6억 7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2025년 현재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으로 외지인 투자가 활발했지만 최근에 매수 문의가 줄며 가격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과열에서 벗어나 급격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분양가로 공급된 신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외지인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 하락과 공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제주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227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 2485가구의 약 49.4%에 해당하며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부산, 전남, 대구 등 다른 지역을 상회하는 비율로 제주도가 미분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분양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어릅,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은 전체 미분양의 약 69%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경면의 입주 4년차 아파트는 현재 절반 가까이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에어릅의 신축 아파트는 공실률이 60%를 넘습니다. 외지인 수요 감소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핵심 요인입니다. 2021년 외지인 아파트 매수 거래량은 11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361건, 2024년 21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불경기로 세컨드하우스 및 투자 수요가 얼어붙은 결과입니다. 신규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만 저렴한 가격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는 거래가 거의 없고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주도 부동산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미분양의 주된 원인은 터무니없는 분양가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제주도 민간 아파트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2,481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한 아파트 전용 84타입 분양가는 7억 9,900만 원으로 경기도 중상급지의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높은 분양가는 과도한 땅값이 원인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행사들이 공시지가의 4-5배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분양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이러한 고분양가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과 투자자를 타겟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는 과수원이나 토지를 매입해 감귤 농사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 제주도 공인중개사는 제주도민은 비싼 아파트를 사지 않고 차라리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지인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기에 세컨드하우스나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지인을 겨냥한 고가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미분양과 공실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고금리 환경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이 쉬웠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세컨드하우스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중심지로 자연환경은 매력적이지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높은 물가와 터세 문제도 외지인 이주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자재 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건축 비용이 상승하며 이는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단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처럼 저렴한 매물을 검토하세요. 이들은 간헐적인 거래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또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한 지역이나 유형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같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단기 반등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 수요가 시장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이주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섬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과 빈집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 외지인 중심의 공급 구조, 고금리 환경, 그리고 지역적 한계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죠. 앞서 살펴봤던 실제 하락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투자와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단기적인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산과 시흥은 한때 무조건 오르는 투자처라 불리며 경기도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자본이 적은 젊은 세대들에게 주목받으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강력한 규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안산과 시흥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됐고 영끌에서 투자한 2030 세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산과 시흥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집값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05신도시 신축급 대단지의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말 3억 초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 말에는 7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4억대까지 떨어지면서 3억 넘게 하락했는데요. 2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던 가격이 지금은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한 금액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산과 시흥은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안산과 시흥의 아파트값이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뜨거운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갭투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죠.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갭투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심한 곳은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보면 3, 4억씩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승기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고 이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떨어진 집값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올랐던 집값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때 떠들썩했던 매매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 경매 매물마저도 유찰되는 건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있지만 거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낙찰가율마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00옷 호반 서밋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10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 없이 4억 1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자만 따져도 연간 약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개발이나 교통망 확장 등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언젠가 시와오, 송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가 실현되고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서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바라던 2, 3년 뒤 급등 시나리오는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되려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 구체화돼도 금리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선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되어 있고 2018년식 414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서해선 선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부역은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도 가깝고 공원을 품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층 매물이 5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이편한 세상 선부 202동 2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승장 끝물에 투자했는데요. 현재는 실거주하고 계시네요.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5,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 21층으로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201동 84타입 고층 매물이 6억 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가 최고가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 105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정황 IC가 위치해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으로 인천 앞바다와 월곡포구 그리고 길 건너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111동 1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7,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 A타입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 원, 일반 평균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 B타입 하위 평균가는 5억 4,250만 원, 일반 평균가는 6억입니다. B타입이 1억가량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84 B타입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하락해서 당분간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대출을 끼고 샀느냐죠. 고점에 대출을 많이 껴서 산 사람들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야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은 좀 더 바닥이 나올지 지켜보자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높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내려갈 여지도 크다는 시장의 법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과 시흥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한동안 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곳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다면 생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생활하시는 게 낫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점엔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그때가 지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갭투자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공실과 미분양 그리고 하락한 매물들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산과 시흥 부동산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발 악재가 겹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교훈은 상승이 큰 곳일수록 거품도 빨리 꺼질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안산과 시흥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투자자의 사례인데 2021년 전후 대출을 끌어모아 천안에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때는 천안에 집을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넘쳐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시세를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천안 아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2021년 중반에는 시세가 평균 9억에서 9억 5천만 원 사이였으나 2023년 초 6억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 2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북쪽으로 평택, 동쪽으로는 천안에 접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던 곳이라 한동안 상승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안과 아산의 아파트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 두 지역 모두 가격이 올랐고 하락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탕정에 있는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를 예로 들면 21년 10월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3월 3억 6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2억이나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금리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제 천안 아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1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린스트라우스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557세대 최고 31층의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고 불당동 중심 상권도 가깝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아산 탕정과 배방이 인접해 있고 천안 아산역 접근성도 좋습니다. 113타입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205동 1001호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의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9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6층과 10층으로 층수가 조금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6층 매물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205동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26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2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5억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4억 5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천안 성성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0년식 1067세대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성성 호수공원과 삼성사업장이 가깝고 이마트를 포함해서 중심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9층 매물이 5억 6천6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05동 2201호 매물이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2층 매물이 7억 6,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9층 매물이 5억 6,6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하락했습니다. 현재 84타입 301동 26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개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천안과 아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두정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4,8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호선 두정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97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5년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3,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5동 16층 매물이 분양가 5억 4,300만 원에서 3,500만 원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청약 당시 99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던 한신 더유입니다. 이 단지는 아산 중심부에서 벗어난 입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104동 7층 84타입 매물은 분양가 4억 600만 원에서 마피 2,5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미분양 현황입니다. 천안에는 24년 하반기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됐는데요. 현재 적정 수준 이하의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산에는 23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1,600세대 이상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천안에는 2023년과 2024년 수요보다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6년과 27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산에는 27년까지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천안 서북구와 아산의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 가격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천안 동남구의 경우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바닥을 찍었을지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천안과 아산은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고 2026년쯤 돼야 금리나 경기 흐름이 안정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쉽게 말해 현재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해 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락 속에서 하나둘씩 거래가 살아나고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면 그때가 하나의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락장이었던 시기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뒤에야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유자금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의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2, 3년 후 반등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